네, 안녕하세요. 스나입니다. 네, 조금 전 한 40분 전이네요.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종료됐습니다. 지금 이제 12시까지 했고, 지금 시간이 12시 43분이네요. 이렇게 영상을 올려야 될 것 같다 생각해서 오랜만에 두 번째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검찰이 바로 조국 후보자 부인을 기소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지금 다 옛날에 다시 정치 검찰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직접 임명하겠다 이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부에 대한 항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은 물론 대한민국은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그거를 다 총괄하는 자리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 임명권이라는 거. 근데 검찰이 지금 대놓고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씀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건 조직한테 충성을 한다는 얘기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네요. 조직에게 충성을 할 것 같으면 검찰총장 자리 있으시면 안 되죠. 검찰개혁에 동의한다고 하셨잖아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죠. 물론 조국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국민이 바라보는 판단이고 그 판단을 가지고 고려해서 임명을 할지 안 할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빨리 압수수색을 하고 기소를 하고 검사가 지금 한 30명 정도 된다죠. 30명 정도가 붙어서 조국 따님의 자소서를 쳐다볼 정도로 이게 그렇게 중대한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국을 뽑는 건지 조국 따님을 뽑는 건지 좀 구별이 안 가네요.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도 검찰을 믿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그 어떤 상징성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대통령한테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수사를 공평하게 해야죠. 근데 전례 없는 수사입니다. 이거는 조국에 대한 위법 요지가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기껏해야 이걸 기껏으로 말할 수 있는 건지 또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이것도 크게 보이겠지만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는 과연 이게 조국이 한 것도 아니고 조국 와이프가 했다고 치더라도 이게 법무부 장관을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조국 후보자가 떨어져도 다음 후보자 역시도 검찰 개혁을 들고 나올 게 뻔해요. 그게 대통령 당선되실 때 뭐라고 하죠? 대통령 당선할 때 공약이었잖아요. 검찰개혁. 국민이 검찰개혁 하라고 뽑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공약을 하고 있는 거,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참 인터넷에 떠도는 게 있잖아요. 댓글, 좀 유명한 댓글인데 어떤 커뮤니티 댓글 중에 세월호 수사를 이렇게 했었어야지, 다른 수사를 이렇게 했었어야지,
뭐 이 수사를 이렇게 빨리 했었어야지,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이렇게 빨리 했었어야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적힌 게 있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네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나온 댓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월호 수사를 이렇게 했었어야지.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이렇게 했었어야지. 방가 앤 장자연 수사를 이렇게 했었어야지. 버닝썬 앤 마약 수사를 이렇게 했었어야지. 강원랜드 입학 청탁 수사를 이렇게 했었어야지. KT 위성 불법 매각 수사를 이렇게 했었어야지. LCT 수사를 이렇게 했었어야지. BBK 수사를 이렇게 했었어야지. 다른 정치인들 수사를 이렇게 했었어야지. 삼성전자 에버랜드 증여 사건 수사를 이렇게 했었어야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 댓글이 저는 뭐 지금 청문회 검찰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죠. 뭐 물론 반대자도 있을 테니까. 근데 뭐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과 주광덕 의원이 근거 자료로 제시한 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검찰 포렌식 결과, 이거 두 개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검찰이 이걸 어떻게 할지 저는 궁금하네요. 이것 역시도 수사를 빨리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패스트트랙 관련된 줄소한 예정자, 자유한국당 의원들 많잖아요. 그분도 수사 어떻게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겠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가 정말 맞는지 아닌지 말입니다. 네, 뭐 지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보면 여기 금태섭 의원이 이제 좀 바뀌었네요. 기소가 1입니다. 조국 부인 기소 1이 되어 있네요. 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검찰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사문서 위조 혐의, 이게 뭐 얼마나 큰 중대한 범죄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저희가 이 진보 진영, 민주 진보 진영에서 거르는 언론사들 있잖아요. 조, 중, 동, 문, 이렇게 네 글자로 부르는 이 네 개의 언론사들은 우리가 대부분 다 거르죠. 이게 진보 진영을 지지하고 조금 중도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합리적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도 여기에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겨레, 오마이뉴스, 경향, 여기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총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 아니죠. 사실 저는 한경호라고 하죠. 한경호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한경호가 대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언론 기자들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기레기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부르는지, 왜 그렇게 부르는지 잘 알잖아요. 이거를 보실 정도면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좀 있으시고 하신 분들인데, 알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언론들을 보지 않거든요. 근데 정치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연합뉴스를 시작으로부터 대부분 다 연합뉴스 기사를 받아 쓰죠. 그러니까 취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합뉴스가 기사를 쓰면 그걸 계속 돌려가면서 거기다 살을 붙여서 기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이제 언론사들 누구라고 딱히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다 그래요. 다 하나같이 다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손혜원 의원 때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아요. 뭐 조중동무는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죠. 근데 저는 뭐
뭐 언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제껴두겠습니다. 뭐 근데 한 경우는 진보 진영의 언론사잖아요. 근데 진보 진영의 언론사인데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에 대해서 유독 가혹한 것 같아요. 정말로요. 이게 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똑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하죠. 이 사람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뭐라고 그러죠? 이제 뭐 방송이나 뭐 이런 영상 올리면은 생각나는 대로, 지금은 그냥 대본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뭐 자료 조사도 조금 해야 될 거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그 저도 그런 걸 조사를 하고 이제 레포트를 만들었어요. 레포트가 아니죠, 그냥 문서죠. 저기 이렇게 보시면 막 이렇게 제가 주저리 써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했거든요. 그 누가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장비를 사기도 했고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이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묻는 사람들은 한마디면 되잖아요. 조국 이거 다 위법 아니냐, 조국이 자격이 있느냐, 이런 몇 마디로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엄청난 말을 해야 돼요. 엄청난 양의 조사도 필요하고요.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진보 진영에 대한 힘빼기 작전인 거예요. 보수 진영에서 뭐 이것저것 아니냐, 이거 그렇지 않냐 이렇게 쑥 던지면 언론들이 그걸 받아 적어요. 그러면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걸 증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아직도 지금도 촛불 혁명이 이루어지고 정권이 촛불 정권이라고 하는데도 대통령 한 분만 바뀌었지 다른 거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저는 너무 안타깝네요. 화도 나고요. 정말 짜증나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는 이거는 진짜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될 짓거리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침에 영상을 만들면서 저 나름대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뭐 영상도 한 몇 시간, 3, 4시간에 따라 찍고 편집도 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논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논리가 아닌 그런 감정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조국을 싫어한다는 게 그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건 네가 잘못됐고 이건 네가 잘못되었다 하고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지금껏 되게 치열하게 살아왔거든요. 저희 뭐 입시 제도를 아시고 수능을 쳐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말을 안 해도 누구나 다 쳐봤을 테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문계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수능을 치진 않았는데요. 이 수능을 치기까지 저희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총 12년을 뭐 반에서 몇 등, 내신 몇 등급 이렇게 숫자가 붙여져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온 거잖아요. 수능 하나만을 위해서
19살에 치르는 수능 한 개만을 가지고 그 엄청난 시간 동안 노력을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현실은 노력이 빛을 발하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노력은 노력대로 해도 노력은 노력대로 해도 결과가 좋지 않고, 결과가 좋은 경우가 정말 극소수고, 뭐 말했듯이 부모의 능력이 나의 미래를 결정짓고 있는 지금의 사회에서 사실 이 조국 따님을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의 그런 감정은 조국 따님이 나의 인생을 부정하는, 나의 인생에 반칙을 한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뭘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논리고 뭐고 필요 없이 그런 감정이 먼저 앞선 거예요. 그 사람들, 그분들, 조국 후보자를 반대하시는 그분들, 그거를 생각하니까 사실 이 뭐 되지도 않는 영상을 만들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더라고요. 이런 영상을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자 어차피 듣지 않는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냥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 사람들 기분에는 조국 후보가 나쁜 놈이어야 하는 거죠. 조국의 따님은 반칙자, 부정입학자, 남의 기회를 뺏어간 그런 나쁜 사람, 이 나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무부 장관 임명은 분명히 될 거라 보거든요. 여기서 포기하면은 정말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명이 되시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오늘 뭐 지금 영상에 나오는 TBS 시민의 방송, 여기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저도 오늘 이거 봤거든요. 다 보진 않았는데 뭐 한두 시간, 한 두세 시간 정도 본 것 같아요. 뭐 하루 종일 뭐가 공방이 오가고 이러는 거는 다 보려면은 이해하기도 힘들니까 보시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마지막 한 두세 시간 보시면은 이제 뭐 그것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이게 진영이 정해져 있으면은 들리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그 진영 논리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이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봤는데도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보는데도 자유한국당이 뭘 잘못하시는지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뭐 그분들을 따로 계모하거나 선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그쪽으로 생각이 이렇게 기울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그러실 거예요. 물론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뉴스를 이거는 조국을 임명하지 말라는 검찰의 강력한 시그널이죠. 이거는 바보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이 이제는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을 하려고 하네요. 정말 대한민국 검찰 대단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허락되지 않는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이 이제는 대통령 임명권도 좌지우지 하려고 하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최고의 적폐는 검찰과 법원, 경찰, 이 세 군데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하루였습니다. 이 세 군데에 대해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게 진보든 보수든 떠나서요. 근데 보수가 집권하면은
보수에 좀 많이 기울겠죠. 뭐 임명이 지금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여상규 위원장, 이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조금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분은 사실 이번 정부의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저번 지난 정부에서도 새누리당이 했었고, 그러면 당연히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저는 이거 왜 더민주에서 양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이 더민주에 대해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고 가장 짜증나는 부분, 가장 싫은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은 항상 뭔가 쟁점이 있을 때는 양보를 먼저 하고 들어가요. 이번에 청문회도 송기영 간사가 이틀을 합의해줬죠. 결국에는 하루만 하기로 했는데, 이 지금 꼴을 보고도 이틀을 만약 했었어 봐요. 어떻겠어요? 물러서지 말아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아직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권 여당에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 의원님들, 똥통에 들어가면 당연히 몸에 똥이 묻죠. 그거를 싫어하면 안 돼요. 정치판은 흙탕물이잖아요. 그런 흙탕물에 들어가서 정말 살벌하게 싸워줘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뽑아준 국민들을 위해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최소한 이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힘없이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뭉쳐야죠. 자유한국당은 정말 제가 인정하는 부분의 하나가 팀플레이가 정말 잘 돼요. 한때 박근혜 정권 때 새누리당을 생각하면은 딴 건 모르겠는데 정말 이 팀플레이 하나만큼은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를 축구라고 생각한다면 축구를 정말 영리하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플레이어들이죠.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공격 한 번에 수비가 다 무너지는 전형적인 옛날 저희 축구, 외국 나라와 경기를 할 때면 뭐 전반에 잘해도 결국에는 공격 한 번에 수비가 다 뚫리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딱 그 꼴인 것 같아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지사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정말 싫어해요,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보여주는 행정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2심 재판이 열렸네요. 자,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네요. 오마이뉴스 9월 6일자 기사네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300만원이면 이 진짜 큰 거거든요.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지금 이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무도 기소가 된 사람이 없어요. 당선 무효형 된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300만원이라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형 강제 진단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입원을 하지 않았잖아요, 친형이. 요즘 법원 판결을 보면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나서 이후로 이 법원의 판결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작정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싶어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판결들이 많잖아요. 이거 이재명 지사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재판도요. 진짜 뭐 여러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이제는 법원 판결을 판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AI로, 인공지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른 분들, 뭐 이걸 보시는 분들, 일반 직장인 분들은 출근을 하셨겠죠.
출근하시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오셔가지고 뉴스 보셨을 텐데 보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조금 암담하네요. 대통령 임명권을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서 그게 좌지우지 된다는 게, 이럴 거면은 검찰총장도 선거를 뽑는 게 낫겠어요. 다른 나라처럼. 안타깝습니다. 뭐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급하게 바로 찍긴 했는데 뭐 이것저것 뉴스를 보고 뭐 다른 시사 프로그램, 저도 이제 뭐 이런저런 시사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당연히 제가 정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송을 보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송들 보면서 그 시사 평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를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또 시간 날 때 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 이거를 뭐 봐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뭐 지나가는 분들이 혹시라도 잘못 눌러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 중에 끝까지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지금 조금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위해서 지지 성원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해주셨으면 해요. 지금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저희도 집결해서 뭉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이 청문회 방송 보면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지금 좀 많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라서 정신이 조금 혼미하네요. 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